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1세기 학원에서 어, 그 충남과고 재학생 물리하고 그리고 충남과고 팀장을 맡고 있는 현성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10월 25일 날 24일이죠. 10월 24일 날 간담회를 간단히 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10월 17일 날 저희가 전체 설명회를 좀 진행했던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좀 저장을 해서 못 오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좀 안내를 드리려고 제가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지금 제목에서는 중등과학 독서 토론 그리고 영재교 과고 설명회라고 이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의 그 요청 사항도 있고 해서 영재교 과고라고 하는 거가 영재교 과고 입시 설명회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영재교 과고가 어떤 거다. 그리고 영재교 과고를 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영재교 과고를 갈 아이가 아닌데요. 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재교 과고 입시에서 이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학원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좀 과장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해야 될 분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갖춰야 될 그런 소위 말하는 비교과라고 불리죠. 네,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제 정확하게 과장 없이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이걸 이해하셔야만 아이들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혼동이 있지 않을 뿐더러 무리하게 공부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해도를 돕기 위한 그런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반에 대한 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순서로 보게 되면 이제 이 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강사 프로필 그리고 마인드맵 작성 및 독서 토론반 그리고 과학고와 영재교 비교 그리고 중등과학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체 한꺼번에 다 이제 제가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서 우리 아이는 초등학생이라서 뒤에 중등과학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뒤에 중등과학에 대한 설명 안 보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는 중학생이라서 지금 더군다나 과거 영재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이쪽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일반고를 갈 거고 의치, 약 이쪽으로 공부할 거라서 과학고하고 영재교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들어도 되겠다라고 한다면 점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강사 이력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게 된 건 사실은 이제 여기 플라즈마 학원에서 과거 재학생반 수업을 쭉 진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건 좀 더 많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는 제가 CMS 중계 캠퍼스에서 영재교 대비반 그리고 중학생 물리 대회 대비반 중학생 물리 대회 대비반이 무슨 말입니까? 하면 이건 흔히 얘기한 중등 물리 올림피아드입니다. 물리 올림피아드 이걸 이제 영어로는 KPHO라고 합니다. 이제 흔히 얘기하는 물올반이라고 하죠. 물올반.
여기 대비반 수업도 제가 진행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차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이거 수업 진행하는 거가 그 1년에 이제 1년 내내 전부 다 진행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겨울방학 들어갈 때쯤 돼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니까 올해 같으면 이제 뭐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이제 아마 이제 1월 달부터 들어가겠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과는 물리학 1, 물리학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 1, 풀반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리학 1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가 이제 21세기 학원에서 지금 충남 가고 1학년 재학생 물리 수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고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가 쓴 책에 대한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능 자이스토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자이스토리가 이게 사실은 고3 수능 대비용입니다. 수능 대비용 교재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리학 1을 책을 보시면 안쪽 표지에 제가 저자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해 나온 책입니다. 작년 책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면 제 이름을 찍으면요. 제 이름을 딱 찍으면 물리라고 하는 거 책 코너가 있거든요. 책 코너에 들어가 보시면 물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한 8권 정도 나옵니다. 네, 그건 다 전부 다 제가 쓴 책이 맞습니다.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ISBN이라고 하죠. ISBN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코드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우리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책뿐만 아니고 일반 물품들, 상품들 같은 거에 다 들어가 있죠. 이 바코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라서 이 제가 쓴 책 이름하고 똑같은 책은 이 지구상에서 2권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책을 쓰고 문제도 만들고 그리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좀 나름 교육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강사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뭐 것들은 이제 이건 이제 좀 지나간 것들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마인드맵 작성 및 독서 토론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초등 학생 프로그램으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분당에서 진행했던 팀은 4학년이었습니다. 4학년. 그리고 이제 초6에서부터 중1까지 진행되는 걸로 해서 이건 이제 중계였습니다. 중계팀이었는데 이렇게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어머님들 10월 17일에 모시고서 설명회를 제가 진행했던 걸로 하면 사실은 초5에서 초6 정도. 이제 초5에서 초6이라고 하는데 어머님들은 이제 그런 말씀 하시죠. 초6이면 예비 중1 아니냐. 그래서 예비 중1이기 때문에 중등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어쨌든 제가 대상으로 하는 건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해서 현 초5에서 초6까지 이렇게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짜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인드맵 작성 및 독서 토론반이라고 하는 수업에서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일단 뭐냐면, 독후감 작성을 일단은
독후감 작성 없이 마인드맵 작성과 그리고 발표 수업이 핵심입니다. 독후감 작성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뺀 이유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독후감을 쓴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요. 일단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는 분량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두 번째는 단어 구사하는 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단어를 잘못 쓴다든가, 그 다음에 어머님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맞춤법 있죠. 맞춤법에 대한 것도 아이들이 사실 많이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분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4지 반쪽 이상 써가지고 와라 라고 하면 아이들이 반은커녕 3분의 1밖에 안 써온다든지, 그 다음에는 그 형식에 맞춰가지고 쓰는 거를 잘 못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좀 그렇습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회 때 10월 17일 날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아이가 영재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랬더니 24분 정도 오셨었어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그리고 이제 한 6학년쯤 되면 영재라고 생각을 어머님들이 안 하시죠.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잘하는 애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이제 서로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 독후감 작성을 하지 않고요. 대신에 마인드맵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마인드맵 작성과 발표 수업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마인드맵을 어떻게 작성한다는 얘기냐에 대한 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제 한번 전반적인 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확정된 시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평일에는 지금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지금 15시 30분에서 17시 30분, 그러니까 흔히 오후 3시 반부터 오후 5시 반이죠. 네, 이건 매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업 자체는 마인드맵 작성 및 독서 토론 수업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5에서 초6까지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수업 자체는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선착순으로 수강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인 문의는 저희 학원 번호가 여기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전화하셔서 실장님께나 원장님께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개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좀 넘쳐서 어머님들이 이제 요청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반을 추가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일 정도로 고려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그 넘치는 상황이 확정되지 않아서 제가 뭐 시간이나 그다음 여러 가지 요일에 대한 것들은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주말 수업은 말 그대로 미정입니다. 주말 수업은 미정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작하는 거는 정확하게 날짜로 말씀드리면, 지금 매주 화요일 수업에 대한 거는 11월 첫 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보면 11월 3일이 되겠죠. 네, 11월 3일입니다. 시작이 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거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지금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거를 어머님들은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머님들은 코딩이나 뭐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코딩 같은 거 가르치는데 나 심지어는 프로그래밍 같은 걸 배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코딩이 뭐 나쁘다 좋다, 그다음 프로그래밍이 나쁘다 좋다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보다는 외국에서는 사실은 마인드맵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마인드맵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자기 생각을 갖다가 전개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설득하는 과정을 연습을 하는 거라서 말씀드린 좀 설득이란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거랬죠. 네, 요거 동시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 방식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생각의 방식에 대한 걸 네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다른 친구들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거 만드는 것만 사실은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이거 그리는 것만 해도 한 2시간 이상 아마 걸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걸 그리기 위해서는요, 머릿속에서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정리가 돼 있고 그 정리돼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지금 보시면 초등학교 4학년이라 돼 있죠. 근데 이렇게 한자를 써가면서 이렇게 한자를 써가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말들이나 정부 부처, 공공기관 이런 말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을 그냥 책을 보고서 따라하는 걸로 한다면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죠. 네, 이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이 연습이 좀 되는 거라서 어휘 능력이나 그 다음에 자신의 표현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해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총 12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총 6개월입니다. 총 6개월. 총 6개월로 하면 대략적으로 따지게 되면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이라 한다면 24권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커리큘럼 자체에 대한 거가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10주까지 또는 뭐 15주까지 전체적으로 계속 흐름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그것도 이제 수학과학에 대한 책들로 해서 제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수학과학에 대한 걸 국한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런 독서 토론 학원 같은 데서도 사실 다른 일반적인 인문사회과학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수학과학에 관련된 부분을 아이들이 수요가 되게 많고 흥미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진행을 하면 선생님들이 질문을 잘 못 받으세요. 수학과학 지식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논쟁이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흐지부지 된다든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든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커리큘럼하고 연계가 안 된다든가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철저하게 수학과학에 대한 걸로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요. 다른 파트는 제가 건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건 다 전부 다 이과 쪽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과, 이과라고 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서 교수님이 첫 번째 개강 때요. 대학 강의 첫 시간에 그런 말씀 하십니다. 너희들은 경영학과, 경제학과이긴 하지만, 수학은 이과 수학을 공부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과이면 수학을 좀 약하게 해도 괜찮고
그리고 이과이면 수학을 되게 잘해야 되고, 뭐 문과이면 영어나 국어는 잘하고 수학, 과학을 좀 못하는 아이. 그런 관점의 기준이 없어진 거는 사실은 되게 오래됐고요. 2015 교과 과정이 개편되면서 그 기준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가 어떤 과목을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2 올라갈 때 어떤 과목을 어떤 교과에 대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아이는 문과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마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2까지는 이과 과정으로 했는데 고3 과정 가서 사회 과목을 또 들으면서 문과로 바꿔서 대학을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교과 개편에 관련된 거 있죠. 말씀드린 2015 교과 개정이죠. 네, 이게 지금 현재로서 존재하는 걸로는 최종입니다. 교과 과정 개편에 관련된 거는 현재로서는 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 대통령이 돼서 우리 또 교과 과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또 21세기를 대비하는 과에서는 좀 이러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추가해서 바꿉시다. 이런 이제 발의가 있으면 그러면 또 이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교과과정 개편은 종료가 됐습니다. 2015 개정으로 해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문과, 이과에 대한 관점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수학과학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관 커리큘럼에 대한 거는 이건 표준화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대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CMS에서 나온 추천 도서입니다. 추천 도서인데 CMS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이건 초등 한 5학년 이상, 그 다음에 중3까지 이렇게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은 반드시 할 겁니다. 위험한 과학책. 위험한 과학책은 진짜 위험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험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책을 가지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지 실험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걸 읽고 마인드맵을 그리고 설명하고 이제 토론하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책들도 있지만 이렇게 좀 무난하게 재밌는 그런 책도 있지만 사실은 읽으면 안 되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 안 되는 책이란 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어쨌든 CMS에서 추천한 도서들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수학 없는 물리 있죠. 이거는 사실 고교 이상입니다. 수준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교양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랙홀에서 살아남는 법 해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빼겠습니다. 인터스텔라의 과학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전혀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록들이 쭉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2018학년도에 인천 과고 부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나온 그런 과학영재교육원이죠. 네, 거기서 나온 책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 책들은 CMS 나온 것보다는 조금은 더 무난한 책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멈춰서 보시면 되겠고요. 독후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일 때는 좀 그나마 덜한데요. 중1부터 중3 1학기까지. 왜 갑자기 선생님 중3 1학기입니까? 그죠? 영재교, 과고, 상위 자사고, 그죠? 네, 상위 자사고, 지원, 스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는 독후감이 들어가 있죠. 독후감 쓰는 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소서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고요. 독서 활동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나이스하고 연동이 됩니다. 나이스하고 연동이 돼서 학생이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록을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현 중2이면 내년 2월 28일까지 여기까지는 언제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년 3월 1일 뭐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내년 3월 1일이면 중3이 되는 거죠. 중3이 되기 때문에 중2 때 내용 수정 불가능합니다. 선생님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경우인데요. 아닙니다. 학생과 선생님 모두 불가능합니다. 2학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수정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독후감에 대한 것들을 써야 되는 경우 자사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영재교 과고 같은 경우 이제 자소서 쓸 때 그쵸 어머님들이 아시겠지만 자소서 때문에 자소서 작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독후감 쓰는 건요, 내용 요약이 30%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기 전에, 그리고 책을 읽은 후에, 읽기 전과 후에 나는 무엇이 변했는가, 이게 반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나의 미래라고 하는 거를 다르게 말하면, 나의 진로 분야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도움이 됐는가에 대한 거가 내용 요약과 비슷한 분량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요게 독후감 작성하는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1에서 중3까지 같으면 사실은 이걸 쓰는 거가 그나마 괜찮은데요. 초5에서 초6까지면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고 그리고 되게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초5나 초6 같은 경우에 즉 초등학생들 프로그램에서는 이 독후감 쓰는 거를 뺀다라고 말씀드렸죠. 참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무조건 책을 다 읽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이게 색깔이 좀 진하게 되어 있죠. 읽지 말아야 할 분야의 책이 있습니다. 양자역학, 특수상대성 이론 및 일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우주론, 즉 블랙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건 다 물리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물리와 그 다음에 우주에 대한 거죠. 근데 이거하고 지금 보시면 유전공학이 있습니다. 유전공학, 그죠? 유전공학은 요즘에는 이렇게 쓰지 않죠. 유전공학이라 쓰지 않고 생명공학이라 불립니다. 네, 생명공학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공학에 관련된 거 같은 경우는 왜 이 세 개 분야는 읽지 말아야 하는 책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등 과정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중2인데 이런 쪽에 대한 걸 되게 많이 읽고 되게 많이 독후감을 쓴 걸로 돼 있다. 우리 아이가 과거를 생각하고 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 한다면요. 빨리 이 독후감들은 내리셔야 됩니다. 어머님이 아이하고 얘기하셔가지고요. 독서활동 지원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영재교나 과고 같은 경우에 이쪽에 나중에 면접 때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거가 너가 어떤 게 감명 깊게 읽었느냐, 어떤 내용이 기억이 나느냐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하면 공격당하면 답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읽지 말아야 하는 책입니다. 아이가 관심 있다. 그럼 언제 읽어야 됩니까? 이런 책들은 다 전부 다 언제 읽어야 됩니까? 고등학교 진학 후에요.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때 읽으면 됩니다. 지금 읽는 걸 좀 미루는 거죠.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가끔씩 선생님이 독후감을 써가지고 와라 라고 하면 이건 제가 지면 첨삭은 합니다. 지면 첨삭이 뭐냐면요, 이제 쓴 걸 갖다가 제가 체크를 해서 이거 좀 수정을 해라 라고 해서 체크해서 되돌려 줍니다. 그럼 이제 수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게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은 제가 진행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이 개인별 평가지는요, 중1 이상을 말합니다. 중1 이상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제가 평가를 합니다. 책을 읽어왔죠. 그러면 이제 무조건 독서 토론만 하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서술형으로 이렇게 쓰게끔 연습을 시킵니다. 이 일종의 시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수가 나와 있죠. 이렇게 점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각 10점씩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보면요, 아이들이 그냥 독후감을 쓰느라고 인터넷을 긁어가지고 짜집기한 거 있죠. 네, 그렇게 하면 이 테스트를 보면 하나도 못 씁니다.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을 읽지 않았다면 도저히 쓸 수가 없는 항목들입니다. 궁금하시면 어머님들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대한 걸 좀 관심 있으셔서 알고 계시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반드시 읽고 준비해서 오게끔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샘플 같은 경우 테스트 샘플 2B가 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신에 이제 요런 내용들 있죠. 요런 내용들은 다 중등 교과에 있습니다. 중등 교과와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중등 교과에 대한 걸 가지고 읽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왜 금원자를 썼느냐 뭐 이런 질문 같은 거는 되게 쉽지 않죠.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전부 책을 읽어야만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중2에서 중3 올라가는 아이들 겨울 방학 때가 되겠습니다. 중2 겨울 방학 때 진행했을 때 12발자국에 대한 거를 읽고서 이거를 톡스 토론을 위한 걸로 해서 준비해와라 라고 했던 거가 이걸 준 게 있습니다. 쭉 보시면요, 무려 23항목입니다. 요 23항목은요 이 12발자국 책에 있는 내용에서 발췌한 것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8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 결핍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요. 이 결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학생 개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느낌에 대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쓰게끔 쓰고 발표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오면 이걸 저한테 제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암기와 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거가 질문을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어떤 학생은 암기만 하면 되지 않냐, 어떤 학생은 추론을 하려면 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 암기를 한다 하더라도 추론을 하는 건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생각들에 대해서 이제 찬반 양론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중2나 중3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중등 과학을 진행할 때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등 과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진행을 하기를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중등 과학에 대한 거가 물리 그리고 화학 파트. 중등 과학이라고 얘기하지만 통합과학에서 물리하고 화학 파트를 포함합니다. 물리 화학 파트를 갖다가 총 4개월을 진행하는데요. 4개월 진행하고 그 다음에 독서 토론 4주 이렇게 해서 총 5개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 12발자국 책을 꼭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필수 필독 도서 뭐 아니면 필수 어떤 읽을 거리 뭐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중등 과학에서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중등 과학을 진행하면서 독서 토론을 같이 하면 아이들이 교과 내용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소화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독서 토론에 대한 거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책 읽고 토론에 대한 거 이전에 마인드맵을 그려와서 진행하는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좀 잘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인드맵 및 독서 토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